서울여대 2013학년도 수시형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여대의 시험 시간은 모두 90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답안지에 분량 제한이 없으며 답안지 한 장에 완성을 해서 앞면에 1번 그리고 뒷면에 2번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건데 보통 1시간에 1000자가 대학의 일반적인 그러한 분량의 요구사항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90분의 경우라면 1500자 정도가 적정 분량이 될 것이고 따라서 1번의 경우 800자 그리고 2번 800자 이런 정도의 구성 혹은 1번 1000자 그리고 2번 600자 정도 이런 정도 염두에 두고 가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목을 쓰지 말 것이며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안지 다 작성하고 난 뒤 끝하고 이런 짓 하거나 서울여대 진심 가고 싶다 이런 짓 하게 되시면 가지 못하게 될 것이고 답안지의 작성은 흑색 또는 청색 펜만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여대는 수정 테이프가 사용이 가능한 만큼 펜과 수정 테이프를 모두 준비해 가셔야 될 것이고 연필은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습하실 때 볼펜으로 답안지 작성하시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여대는 모두 2개의 문항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1번은 언어서술 그리고 2번도 언어서술이지만 도표를 분석하는 문제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고 난이도는 중정도의 난이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영어 지문은 출제되지 않고 수리도 없으며 도표가 문제 2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술의 방향에 있어서는 독해와 독해 적용을 해서 창의적 서술 견해 및 예시를 포함하는 이러한 서술이 1번에 들어있고 2번 도표 문제에 있어서도 도표의 현상적 분석 플러스 도표의 의미 부여를 통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는 그런 문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에서 보다 폭넓은 사유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제시문 구성에 있어서는 제시문 가와나 이것이 문제 1번을 위한 제시문이 될 텐데 이 대립적 제시문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은 제시문 가가 플러스 그리고 제시문 나도 역시 플러스인데 이것의 논리적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는 제시문을 준 뒤 제시문 가와 나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나의 대립 지문을 토대로 논점을 도출해서 자기 견해를 서술하는 문제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될 것이고 지문의 분량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2번에는 4개에서 5개가량의 도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도표의 서술 방법은 문제 2번 설명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여대의 기출경향을 간단하게 살펴보게 된다면 광의 삶 혹은 학문의 길 그리고 이미지 언어, 돈과 행복 이런 것들은 주로 가치의 문제를 묻고 있는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사용에 대한 견해 이것은 논쟁적 논점을 도출하는 문제 그리고 나머지 경우 한 문제씩은 도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역시 직선과 곡선의 문제라든가 창의적 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2012학년도 정오반에 가지 않은 길 이런 문제들은 에세이에 가까운 그런 문제가 될 것이고 이에 비해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출제했던 가격폭리의 처벌법이라든가 고철덩어리의 예술작품 이런 것들은 견해 도출형 그리고 견해 전개형의 문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에세이성의 보다 부드러운 글을 출제를 하거나 혹은 중심적인 견해를 도출하거나 이것이 문제 1번의 주된 유형이 될 것이고 문제 2번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도표 문제를 줄곧 출제를 해왔습니다. 이제 2012학년도 문제 2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서술의 가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전반 문제에서는 문항 1번에서 조모씨 변호사로서 제시문을 반박하면서 변론하라 이러한 비판형 그리고 견해 제시형의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가시면 서울여대의 답안지는 원고지가 아니라 대학에서 밑줄 친 그러한 대학 시험의 답안지를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답안지를 받았을 때 부분의 문제 1번의 답을 작성해야 될 것이고 처음에 첫 문장에서 들여쓰기를 해서 문장을 시작을 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입장에 대한 이러한
반박해 놓은 것들을 계속 작성을 하신 뒤에 그리고 문단을 바꿔서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앞부분이 예술이고 두 번째 이러한 예술의 성격을 토대로 자신이 어떻게 법적인 적용을 해서 무죄가 되는지를 변론하고 싶다. 따라서 이 부분의 문단을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역시 조금 들여쓰기를 한 다음에 다시 문단을 시작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먼저 단락을 2개로 할 것인지 3개로 할 것인지 단락 구분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단락이 구분될 때마다 들여쓰기를 해서 시각적으로 단락이 바뀌었음을 보다 분명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답안 전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문제 1번의 예시, 그리고 문제에 적합한 예시, 그리고 현실성 있는 예시, 그리고 구체적인 이러한 예시를 포함시킴으로써 답안지를 풍부하게 작성하라.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논제에 적합한 그러한 예시를 가지고 현실성 있는지를 따져서 구체적으로 서술하면서 자기네 논거로 삼아라. 왜? 서울여대의 경우 지문 자체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세이성이나 보다 부드러운 글을 요구를 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문제 1번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제시문만 요약하고 이렇다 저렇다 주장만 하게 된다면 글 자체의 분량이 절대적으로 미달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용 자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순한 주장의 나열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견해나 주장을 쓸 때 반드시 예시를 토대로 해서 글의 풍부성을 높여라. 문제 1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않아야 될 대원칙이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문제 2번에는 역시 도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표가 한 개가 아니라 그림 하나 그리고 표 1부터 4까지 전체 5개의 도표가 출제가 됩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여러분 말대로 개무시하지 마시고 이 도표의 의미를 모조리 다 반드시 서술할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림일에서 발견되는 특이사항, 표1, 표2, 표3, 표4에서 발견되는 특이사항을 모두 기술을 하되 간단한 수치를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시하는 도표, 빼먹는 도표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도표에서 수치를 토대로 도표의 메시지를 추출하라. 이것이 1단계 작업이 될 것이고 이렇게 추출한 메시지를 토대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언어서술이 될 것인데 이 언어서술은 도표의 의미에 근거해서 전개할 것 그리고 언어서술은 도표의 의미에서 자신의 견해를 쓰는 만큼 창의적 서술이 가능하다. 따라서 도표에 근거한 이러한 견해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사안을 가지고 풍부하게 답안을 작성할 것 이건 역시 잊지 말으셔야 될 것입니다. 도표에서 근거해서 견해를 도출하되 도표에 멈추지 말고 보다 풍부한 현실적인 적용 가능한 사례들을 동원해서 후반부 답안을 작성하라. 이 부분도 역시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 2번은 전반부 도표에 근거한 사실의 기술 그리고 후반부는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풍부한 해석의 기술, 창의적 기술 이것이 문제 2번의 답안 작성의 골격이 될 것입니다. 정후반 문제 1번에서도 삶의 가치관이라는 이러한 에세이성의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문제에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라. 이 부분을 한 단락으로 처리하고 들여쓰기에서 시작한 뒤 그 다음 가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의견을 밝히는 부분은 두 번째 단락으로 역시 줄 바꿔서 들여쓰기를 한 뒤 단락 구분을 명확히 하셔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답안지 작성해 주셔야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잊지 말 것, 예시를 토대로 해서 자신의 답안을 풍부하게 만들 것 그리고 이때 오전반과 정오반의 논제 해설에서는 제 나름대로 예시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도 답안 작성을 할 때 자신의 논리를 풍부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예시를 찾는데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문제 2번에서는 도표 문제가 출제가 됐고 도표의 원칙, 전반부, 도표를 현상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한다. 도표를 절대 빼먹지 않고 출제된 모든 도표는 반드시 언급한다. 사실의 기술. 그리고 두 번째, 방향의 제시, 언어적 서술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도표에서 근거해서 자신의 견해를 쓰되 역시 창의적인 내용인 만큼 사유를 총동원해서 풍부하게 작성해 줄 것 그리고 견해를 도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실성과 적합성 등을 두루 살펴서 실현 가능한 그러한 대책 등을 제시할 것 문제 2번의 후반부 주관적인 견해 서술에서 명심하셔야 될 사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여대 1번에서는 제시문을 비교한 뒤 견해를 전개하거나 지문을 활용해서 자신의 견해를 전개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부드러운 주제의 이러한 에세이에 가까운 주제가 출제되는 경우, 그리고 논쟁적인 견해 도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서술의 방향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문제 2번에서는 객관적인 도표를 분석하는 것 전반부, 이를 토대로 풍부하게 의미를 해석하면서 자신의 견해나 대안을 설정하는 것 후반부 서술, 이렇게 문제 2번의 골격을 잡으시면 될 것입니다. 서울여대에서는 반드시 도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수업교재 31번을 저한테 요청하셔서 도표의 분석과 활용을 한 번쯤 인강으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두시기 바랍니다. 도표 수업 자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보시게 된다면 도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청하시면 곧바로 복사해서 드릴 것이고, 서울여대 가을 단풍입니다.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마칩니다.